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 25도에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토요일에 한 차례 비가 내리기 전까지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후텁지근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온종일 흐리고 구름이 많이 지나는 가운데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 25도에서 최고 30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낮 기온은 21도에서 23도에 머물면서 상대적으로 선선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으로는 습도까지 높아서 곳곳에 불쾌지수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실내 온습도를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은 없겠고요. 한낮에는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5도, 영덕과 포항이 28도, 경주가 3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곳곳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3도, 독도 21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동해 중부 앞바다에는 오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모레까지는 낮더위가 이어지겠고요. 토요일 오후에 한 차례 비가 내리면서 주말 동안에는 선선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0억 원을 들여 만든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기념관이 올해부터 운영에 들어갔으나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완공한 지 1년 만에 개관을 했는데 그마저 건물의 절반은 놀리고 있습니다.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은 황룡사탑을 음영으로 표현한 경주타워입니다. 지난 2015년 개관한 솔거미술관도 호젓하게 한국화의 대가 박대성 화백의 수묵화 등을 감상할 수 있어 관람객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집니다. 또 이런 작품들이 한국의 전통미를 담고 있으면서도 현대적인 그런 느낌을 줘서 작품을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엑스포 공원 동편에 들어선 엑스포 기념관은 지난 3월 중순부터 운영에 들어갔으나 찾는 이가 뜸합니다. 통합 이용권자를 제외한 지난 2달간 입장객은 460여 명, 하루 10명도 되지 않습니다. 경주타워와 솔거미술관과는 비교가 됩니다. 볼거리가 약한데 유료화했고 홍보가 부족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지역 대학과 문화단체와 연계해서 다양한 문화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관람객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또 국도비와 시비 등 100억 원을 들여 1년 전 완공했는데 아직도 건물 한 켠은 텅 비어 있습니다. 관람객이 적다 보니 임대를 해도 상가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 공간도 비가 샌 지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큰 예산으로 기념공원을 짓는다면 사무동을 겸한 그런 다목적 공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유료화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건물을 짓게 되면서 매표소도 건물 안쪽에 위치해 관람객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엑스포 기념관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포항시 청림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제2문합 도로에서 염산 2만 1000리터를 싣고 공장으로 들어가던 탱크로리에서 염산 300리터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나자 소방당국은 도로에 흘러나온 염산을 소속회와 물을 이용해 2시간여 만에 중화 작업을 완료했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탱크로리 저장 탱크에 발생한 2cm 크기의 구멍에서 염산이 유출됐다며 탱크로리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가 발표된 이후 경주의 한 택지개발지구 토지 소유주들이 현실성 없이 높게 책정된 공시지가로 재산상의 손실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상승된 땅값을 반영해 공시지가를 결정했고 다음 달까지 이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경주시 용광동 용왕 택지개발지구입니다. 3,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상가 등이 들어서면서 새로 조성된 신도시입니다. 이 택지지구 내 내거리에 있는 토지의 경우 주변 여건이 비슷한데
이번에 발표된 개별 공시지가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벌어집니다. 주민들은 주변 땅값 등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건에 있는 그 택지임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가 배 이상 서로 천차만별로 매겨진 것은 합리적으로 이 공시지가 책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용왕 택지 지구내 개별 공시지가의 경우 30%에서 146%까지 폭등했고 경주시 전체 평균 상승률 7%보다 크다고 주장합니다. 또 개별 공시지가 급등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의료보험료 등의 부담도 커진다며 경주시의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차적으로 점차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경주시 표준 개별 공시지가 인상분처럼 한 5%씩 점진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저희가 시에다가 다시 한번 의견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지난해 택지 지구가 완공된 이후 새로 지번을 부여하고 국토부 표준지 공시지가 등을 감안해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했고 지구 내 공시지가 차이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왕구역 정리지구의 신규 택지 개발로 인하여 상승 지가가 일부 반영되었고 현재 7월 1일까지 이 신청 접수 중에 있으며 차후 신청건에 대해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할 경우 다음 달 31일에 조정 공시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과 경주, 울산 등 3개 도시는 어제 울산시청에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해돋이 역사기행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3개 도시는 해돋이 관광을 주제로 홍보 활동과 관광상품 개발, 마케팅 활동을 공동으로 펼치기로 했습니다. 또한 울산도시공사는 찾아가는 관광 안내소를 운영하고 경북문화관광공사는 해돋이 역사기행 공동 홍보 영상을 제작합니다. 출산 감소로 포항 지역 어린이집들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다 포스코가 대규모 직장 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경쟁 관계에 있는 유치원도 폐업을 마음대로 못하도록 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생존이 버거운 실정입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포항시 읍면동 중 인구가 2번째로 많은 5천업 어린이집들이 요즘 걱정이 태산입니다. 포스코가 200명 규모의 직장 어린이집 건립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최정우 회장이 협력사 직원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직장 어린이집 확대를 100대 과제로 선정한 겁니다. 건립 장소는 포스코 본사 주차장 옆. 직원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맘 편히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여서 반대할 명분이 없는 게 더 큰 고민입니다. 편의점 옆에 편의점 생겨서 그 손님을 뺏어가는 거랑 저희는 교육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교육하는 사람이 아이들을 뺏길까 봐 절절 매면서 포항시 출생아 수가 2013년 4,548명에서 지난해 3,214명으로 30%나 줄면서 어린이집 역시 611곳에서 453곳으로 26% 감소했습니다. 어린이집이 줄었어도 정원 충족률은 70%선, 근근히 버티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포항시는 2013년부터 어린이집 인가를 제한하고 있지만 직장이나 국공립은 예외입니다. 국공립 법인 직장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상 인가를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립 유치원을 확대하라는 도의원의 요구도 꾸준합니다. 포항의 유치원은 현재 사립 공립 합쳐 113곳, 5, 6, 7세 반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모두 교육할 수 있는 경쟁 관계에 있어 유치원 확대는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입니다. 사립 유치원을 폐원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도 출생아가 급격히 줄고 있는 중소도시에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원에도 일하고 있는 교사들도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에서 어차피 하는 정책이라면 그냥 기존에 있는 시설들, 폐원하고자 하는 시설들을 인수를 하셔서 어린이집 부실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수급 조절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는 도심지 대표 해수욕장인 영일대 해수욕장 개장을 당초 29일에서 이번 주말인 22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영일대 해수욕장은 개장 전에도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보여
이용객 안전을 위해 수상 오토바이 1대와 공무원, 안전요원, 간호사 5명을 배치해 일주일간 임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월포해수욕장은 오는 29일에 구룡포와 도구, 칠포, 화진 등의 나머지 지정 해수욕장은 7월 6일 개장해 8월 18일 폐장합니다.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전국적으로 9만 5천 명이 파업을 결의했는데 교사나 공무원 등 정규직의 80% 수준까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대구의 초등학교에서 매일 6시간씩 일하는 돌봄 전담사는 보통 월급 140만 원을 받습니다. 천은숙 씨는 방과 후 아이들을 돌보며 보람을 갖지만 적은 월급에 때로는 회의감이 듭니다. 보육교사 2급부터 시작해서 유초, 중 등 교원 자격증을 다 요하는 전문 직종입니다.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단순한 노무직으로 되어 있는 그런 현실이 부당합니다. 돌봄 전담사를 포함해 급식실 조리원, 영양사, 사서 등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다음 달 3일부터 파업에 들어갑니다. 전국적으로는 9만 5천여 명, 대구에서는 학교 전체 비정규직의 절반이 넘는 4,200여 명의 조합원이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교사나 공무원 등 정규직의 60% 수준인 임금을 80%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고, 단체 협약을 하고 있는데 유급 병가 등 단체 협약 요구사항을 반영해달라는 거고. 대구시 교육청은 파업이 시작되면 대체 급식을 마련하고 정교사를 돌봄교실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교육청과 교육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상북도의 공무원 증원 조례안 등 2개 조례안이 경북도의회 상임위 심사에서 통과가 보류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서기관 2명과 소방 공무원 등 504명의 정원 증원과 관련 기구 개편 조례안을 제출했지만 도의회 기획경제위는 정확한 조직 진단 없이 도지사 취임 1년 만에 기구 개편을 3차례나 요청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편 어제 상임위에 출석한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이 조례안 보류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면서 일부 의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초등 2학년부터 생존 수영 수업이 의무화된 가운데 경북교육청이 이달부터 만 5세 원아들에 대한 유아 생존 수업을 시범 운영합니다. 시범 유치원은 도내 공립과 사립유치원 45곳이 선정됐습니다. 이들 유치원에서는 내년까지 원아 1,712명에게 연간 최대 7시간의 생존 수영 수업이 진행됩니다. 영주시장 처남의 뇌물 사건과 연루된 대규모 돈사를 영주시가 부당하게 허가하고 또 부실하게 검증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돈사가 위치한 곳은 영주시 상수원 보호구역 아닌데 부당하게 허가된 이 돈사가 조만간 준공될 예정이어서 당장 식수 오염 걱정부터 나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문제의 돈사업주는 돼지 소변을 비료로 만든, 즉 액비화해서 뿌를 살포지로 이 창호업체 부지를 등록했습니다. 고개를 돌려봐도 액비를 뿌릴 수 있는 농경지는 없고 땅 주인도 금시초문입니다. 금시초문이신 거예요? 네. 뭐 액비 살포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한 적도 없었고요? 없어요. 돈사업주가 액비 살포지로 등록한 곳 중에는 황당하게도 자동차 매매상가 주택도 있습니다. 돈사에서 10km나 떨어진 이 사과밭도 액비 살포지로 등록됐습니다. 인접지에 소하천이 있고 이 소하천은 죽개천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액비 살포로 인한 오염 우려보다 더 심각한 건 문제의 돈사가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있다는 겁니다. 살포지 맞은편에 위치한 돈사에서 불과 3km 하류에 역시 죽개천이 있습니다. 죽개천은 영주 시민 4분의 3, 7만 9천 명의 식수원입니다. 돈사가 상수원 보호구역 아니고 돈사 살포지 모두 식수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영주시는 허가를 내줬습니다. 상수 보호구역에 이렇게 돈사를 설치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안전한 식수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사는 6천 마리의 돼지를 사육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곧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장 돈사에서 흘러나오는 축산 폐수로 인해 상수원 오염 우려가 나옵니다. 향후 0.001%라도 축산 폐수로 인해 영주 시민들의 식수원에 영향을 주는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액비살포 농경지에서 축산 폐수가 상수원으로 흘러 유입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문제의 돈사는 장욱현 영주시장 처남이 쉽게 허가가 나도록 해주겠다며 뇌물을 받은 곳입니다. 영주시의 부당 허가에 더해 액비 살포지 검증까지 부실했고 이제는 식수형 오염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영주시는 감사원이 돈사에 대한 조치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준공을 승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주시는 자연재해를 입은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다음 달 19일까지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협에서 콩농작물 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콩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과 우박, 집중호우를 비롯한 다양한 자연재해와 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 등을 보상합니다. 한편 보험료는 농식품부에서 50%, 경주시 26.8%, 경상북도가 8.2%를 지원하며 농가는 15%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저출산 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선 도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만화, 즉 웹툰이 요즘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툰 작가가 되려는 사람이 많은데 웹툰 작가들을 양성하는 웹툰 캠퍼스가 대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한때 청소년들이 즐겨 읽던 만화, 이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만화인 웹툰을 접하고 있습니다. 웹툰은 드라마나 영화로도 각색돼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최근 전국 초등학생 65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웹툰 작가가 희망 직업 1위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인기를 실감하듯 대구 웹툰 캠퍼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웹툰 작가의 열린 창작 공간이자 웹툰 산업을 육성시킬 거점 기관이 될 전망입니다.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 5년 전부터 웹툰을 연재하고 있는 최민성 씨에게도 안정된 작업실이 생겼습니다. 연재가 없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수익 부분이나 이런 쪽이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작가분들이 보통은 집에서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집에서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집중력도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20명의 웹툰 작가들이 이곳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중고등학생 대상 웹툰 창작 체험 교실과 일반인 대상 웹툰 아카데미 과정도 운영됩니다. 만화 까치, 공포의 외인 구단으로 유명한 우리나라 만화계의 거목 이현세 만화가가 교장을 맡았습니다. 우수한 인력들이 제가 알기로도 보면 거의 서울로 올라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력들을 잡기 위해서는 이 웹툰 캠퍼스는 정말 좋은 사업을 국가로부터 따오지 않았나. 디지털 산업 기반이 강하고 관련 학과가 있어 인적 자원도 풍부한 대구가 웹툰 산업의 중심지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연구, 활용 분야에 뛰어난 공적을 세운 개인과 단체를 포상하기 위해 8월 2일까지 2019년도 문화유산 보호유공자 포상 후보자 추천서를 접수합니다. 문화유산 보호유공자 포상은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애호의식을 확산시켜 우리 문화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자 마련된 정부 포상으로 문화 분야 최고 영예인 문화훈장과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합니다. 문화재청은 추천서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와 후보자의 경력 조회, 공개 검증 등을 거쳐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고 오는 12월 6일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농촌 살리기 정책 포럼이 경북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최양부 전 청와대 농림해양수석비서관이 경북 농촌이 소멸하고 있다를 주제로 충남 청양군의 성공 사례를 소개했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원과 대학 교수 등이 농촌 살리기 해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난해 발표한 30년 내로 사라질 위험이 높은 지자체 10곳 가운데 7곳이 경북의 지자체입니다. 오늘도 후텁지근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온종일 흐리고 구름이 많이 지나는 가운데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 25도에서 최고 30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낮 기온은 21도에서 23도에 머물면서 상대적으로 선선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으로는 습도까지 높아서 곳곳에 불쾌지수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실내 온습도를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은 없겠고요. 한낮에는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5도, 영덕과 포항이 28도, 경주가 3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곳곳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3도, 독도 21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동해 중부 앞바다에는 오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모레까지는 낮더위가 이어지겠고요. 토요일 오후에 한 차례 비가 내리면서 주말 동안에는 선선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